바랍니다. 예, 장관님. 네. 예,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장관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용은 비상계엄 옹호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한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체부가 제출했던 예산액 중에서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저희들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28억 정도 됩니다. 전체 7조 1214억 중에서 문체부 528억 삭감이 됐는데 이 정도 삭감이 된 것을 가지고 문체부가 내년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까? 아니 뭐 문체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장관께서 정부 대변인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읽으셨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계엄의 이유, 예산 삭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문체부 역시 전혀 내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삭감액이었고 또 이것은 다시 그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증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삭감액을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정부 여당이 이에 증액 협상에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왜 이렇게 예산 삭감으로 야당 탓으로 돌렸을까라고 하는 것. 지금 국민들께서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것이 그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내년도 국가예산 전체가 677조 규모인데 이 중에 만약 윤석열의 말대로 정부가 일을 못할 정도로 야당이 삭감했다면 이 중에 한 적어도 한 200조 정도는 삭감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677조 중에 겨우 야당은 4.1조 원밖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평균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국가예산 삭감 평균은 5.8조 원입니다. 그 5.8조 원과 4.1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예산 삭감 때문에 일을 못 해먹겠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별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이전의 예비비는 평균 3조 원 수준이었어요. 작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천억으로 집행률 29%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6천억으로 10월 말 기준 집행률 14.3%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평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년도 예비비를 갑자기 4조 8천억 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어요. 뜬금없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중에 절반만 깎았습니다. 2조 4천억. 2조 4천억을 편성해 줬어요. 이 2조 4천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집행액 1조 3천억, 올해 6천억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를 깎아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고채 이자 비용을 근거 없이 깎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내년 발행 예정인 국고채의 평균 조달 금리를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감안해서 3%, 정부는 3.4%였습니다만 로 현실화하면서 5천억 원 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두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민생 경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이 또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자, 주장한 예산을 살펴볼까요? 청년 도약 계좌 260억 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 이유는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했고 예상 실적에 대한 과다 추계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을 야당이 혼자 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수요에 대한 과다 추계, 행정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삭감을 합의한 것을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여야가 합의 삭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청년 일 경험 지원 46억 삭감인데 이것은 타 사업과 중복이 되고 과도한 해외 인턴형 지원이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역시 여야 합의로 삭감한 것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무슨 이런 것들을 깡냐고 야당을 맹비난한 것인데요. 384억 원 삭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니 아이 돌봄이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더 있지만 더 들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검찰청, 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특활비와 이 특경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 자료를 낼 수 있는 건 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채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에요. 삭감이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협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소명 자료를 냈던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 경호처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자위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푼도 깎은 것이 없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장관이.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거짓 정보를 거짓말을 하도록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했는지 저는 우리 유인촌 장관도 국무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정말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거짓말을 믿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바로 잡고 또 문체부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7조 1,000억 원의 예산 중에 겨우 528억 삭감된 상태이고 증액 협상이 남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거짓된 정보 자료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놓고도 그런 말로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